알기 쉽고 보기 쉬운 축구 채널 호흡풋볼입니다. 다음 프리뷰할 경기는 아마도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시는 경기인 것 같은데요. 세계 최강 축구 민머리는 누군지 가리는 경기죠. 누가 더 똑똑한 머머리인가?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즘 조금 더 지단 쪽에 가깝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인데. 네, 맨시티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프리뷰입니다. 일단 두 팀 역시 코로나 이후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홈팀 맨시티의 경우 코로나 전부터 그랬지만 사실상 리그 우승을 리버풀이 완전 확정을 지었던 상황이고 리그 순위 또한 레스터가 시즌 중반부터 부진하면서 어느새 리그 2위로 올라가면서 리그 2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리그컵인 카라바오컵에서는 지난 3월이었죠. 아스톤 빌라와의 결승전에서 2대1로 승리를 차지하면서 우승을 차지했고 FA컵의 경우 아스날과의 4강전에서 0대2로 패배며 탈락하게 됐었죠. 참. 아니 이제 아스날 얘기 그만해야 돼. 그만. 네, 우선 맨시티는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수비에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이게 시즌 초부터 제가 계속 맨시티 관련되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벤산 콤파니가 떠났는데 이를 대체할 선수를 구하지 못했다는 점. 그다음에 시즌 초반에 수비에서 제일 미들맨인 라포르테가 장기 부상을 당했고, 그쵸. 그다음에 존 스톤스의 부진 그리고 잦은 부상들이 가장 큰 이유지 않았나. 그러면 사실상 남은 게 오타멘디인데 오타멘디도 옛날 같지가 않거든요. 그쵸. 그리고 뭐 페르난지뉴를 내려서 쓰더라도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안정적이긴 했어요. 솔직히. 그건 맞죠. 네. 그건 맞는데 또 페르난지뉴 나이가 있으니까. 네, 뭐 아무튼 이렇게 좀 수비적인 문제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왼쪽 윙백이 완전 전멸이에요. 맨시티는. 앙헬리뇨. 벤자민 맨디, 진첸코가 지속적으로 똥 싸고 있다는 점. 역시 수비에서 불안함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뭐 앙헬리뇨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은 그러니까 펩이 좀 앙헬리뇨를 이렇게 원하지 않는 느낌? 좀 저는 그렇게 받아주고 있는데 약간 자기 스타일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맨디랑 진첸코보다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근데 어찌됐건 지금 라이프치히가 구단 재정상으로 이 앙헬리뇨를 완전 영입할 수 없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뭐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가자면 거기에 시즌 중반부터는 UEFA의 FFP 관련 징계가 내려졌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이제 주요 선수들이 타 빅클럽들과 이적들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이 부분은 최근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의해 무죄 판결이 나면서 뭐 더 이상 문제가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죠. 16강 1차전에서는 1대2로 베르나베우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당시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 특유의 챔스 토너먼트 원정 쫄보 근성이 나오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술을 들고 나왔죠. 일단 뭐 표기된 그러니까 중계상에 코멘트된 포메이션은 4-3-3이었는데 사실상 경기를 딱 까고 들어가 보니까 케빈 데이브라이너와 베르나르도 실바를 투톱으로 두줄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뭐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이 많이 당황스러워했다고 들었는데 맨시티 팬분들은 어땠는지 참 궁금하네요. 뭐 딱 봤는데 저도 펩이 두줄 수비하는 건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이 경기에서. 그만큼 얼만큼 간절한 건지 그러니까 본인이 공격적인 전술을 많이 구사하는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사이로 두줄 수비를 그었다는 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공격을 못했던 것도 아니니까. 그쵸. 네, 뭐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원정에서 2골이나 성공을 했고 승리까지 챙긴 상황이니까 뭐 이번 경기에서도 어떻게 지단의 레알 마드리드를 이렇게 잡을지 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현 시점에서는 맨시티가 조금 유리한 입장에 더 있다. 일단 원정 2골이 좀 클 것 같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한 골만 넣어도 이제 탈락을 하게 되니까. 그쵸. 1대0으로 이겨도 탈락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뭐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있지 않을까 맨시티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 바르셀로나를 역전하면서 기다리던 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로써 지단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11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렸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승 세레머니 당시 인터뷰를 통해서 챔스 우승보다 라리가 우승이 나를 더 기쁘게 한다라고 전한 바 있는데요. 역시 이러한 이유에는
최근 10년 동안 바르셀로나가 7차례 리그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지단의 팔자에는 약간 챔피언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코파델레이에서는 8강에서 레알 소시에다드에게 패배하면서 탈락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총 1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린 상황입니다. 현재 레알 마드리드를 보자면 수비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시즌 기록적인 측면만 놓고 봐도 38경기에서 70골 25실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경기당 평균 1개의 실점도 안 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록이 더 놀라운 것은 두 줄 수비의 대가인 시메온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 더 적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트를 보면은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아틀레티코의 실점이 27개고 레알이 25개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대단하다. 두 골이나 더 적으니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 경기 정도 한 경기 정도 더 막았다? 더 맞나? 나 모르겠다. 괜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 이런 부분에서 역시 지단의 픽이 대부분 들어맞았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번 시즌 조금 더 지단이 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왼쪽 윙백인 페를랑 멘디가 빠르게 팀에 녹아들면서 수비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거기에 수문장인 쿠르투아 역시 원래 본인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그 이상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쿠르투아의 경우 이번 시즌 리그 34경기에서 18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했고 아무래도 우승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라모스, 바란, 카르바를 말할 거 없죠. 그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인 카세미로 역시 수비적으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상 탈환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팬분들도 아마 카세미로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더 무서운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후 재기한 11경기에서 10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1무도 마지막 경기에서 비긴 거지 만약에 그러니까 37라운드에 우승을 확정 지었는데 그 전까지 10승이었어요. 10경기 10승. 대단하다. 네. 여기서도 이제 실점률을 좀 봐야 되겠죠. 역시 11경기에서 6실점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수비를 과시했습니다. 이것 또한 한 0.5골 조금 넘나? 한 0.5골? 됐어. 네. 다만 아쉬운 부분은 호날두를 내보내고 새로운 에이스로 데리고 온 에당 하자르가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영입이 아니냐라는 평이 있는데요. 시즌 초반 프리시즌에서 과체중이 되어 돌아온 것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경기력 역시 첼시에 있었던 것만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또 거기에 챔스 조별 예선에서는 부상까지 당하면서 장기 이탈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재개 후에는 다시 홀쭉해서 돌아왔는데 잠시나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나나 하면서 많은 팬들이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약간 또 금세 죽었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 이번 경기에서도 얼만큼 해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역시 지난 경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일단 1차전 당시 레알의 분위기는 안 좋았던 상황이었습니다. 2월부터 코로나 사태 직전까지 총 8경기를 펼쳤는데 거기서 3승 1무 4패. 레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이었죠. 일단 이게 이번 시즌 유일한 침체기였는데 하필 딱 그때 맨시티를 만났던 거였습니다. 그래도 재개 후에는 어마무시한 힘을 보여주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기세라면 맨시티 격파 쌉 가능이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 기세면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도 어느 정도 맨시티가 많이 힘들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경기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은 레알 수비의 핵심이자 주장인 세르히오 라모스가 지난 1차전에서 레드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참여할 수 없다는 점,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일단 대체자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에데르 밀리탕이 활약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근데 약간 라모스의 존재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너무 필수 불가결한 그런 너무 중요한 역할이라 사실 라모스가 약간 수비 센터백인데도 정말 공격적으로도 잘 풀어주고 또 세트피스에서도 또 강한 헤더가 있으니까 또 막 기적 같은 역전골 극장골을 막 터뜨리기도 하고 이런 선수가 없다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레알 아무래도 입장에서. 요즘 뭐 스트라이커라고 하죠. 아, 그쵸. 수비수 플러스 스트라이커에서 레알에서 제 기억으로 이제 두 번째로 득점이 많은 선수가 라모스인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라모스의 이 빈자리가 레알에게 좀 많이 크지 않을까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이 경기 예상 라인업과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홈팀 맨시티의 경우 솔직히 펩이 어떻게 나올지 많은 전문가들도 파악하기 힘들 테니까 그냥 저도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아, 어차피 우리가 재미로 보는 라인업이니까. 저는 이 경기 과르디올라가 베실바를 펄스9으로 둔 4-3-3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골키퍼엔 에데르송, 포백엔 진첸코, 라포르테, 에릭 가르시아, 카일 워커, 미드필더엔 필포덴, 로드리, 데브라이너, 최전방 쓰리톱엔 스털링, 베실바, 마레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 우선 이 경기 부상자로 세르히오 아구에로가 있습니다. 양 팀의 세르히오가 못 나오네요. 맞네. 네, 지난 1차전에서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아까 아구에로 외에도 지난 1차전에서 옐로 카드를 받으며 경고 누적으로 벤자민 맨디가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뭐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맞지 뭐. 거기서 거기라. 아니 진첸코는 아, 좀 시티 팬분들은 좀 많이 좀 빡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일단 뭐 펄스9을 꼽은 이유 첫 번째로는 이번 시즌 가르디올라가 리그에서 한 두세 경기 정도 빅클럽들을 상대로 재미를 본 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공격에서 득점의 핵심인 아게로가 부상으로 빠졌다는 점 이것도 한번 뽑을 수 있겠고 그렇다면 가브리엘 제수스가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근데 저는 왠지 펩이라면 뭔가 펄스9 들고 나오지 않을까? 이 경기에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주스가 좋은 선수고 분명히 재능 있는 선수는 맞는데 결국은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제주스가 골을 못 넣으니까 그것도 맞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뭐 펄스9을 뽑았습니다. 솔직히 제주스 베실바도 요즘 최근 좀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폼이 안 좋긴 한데 펄스9을 한번 질러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일단 뽑아봤고요. 맨시티에서 지켜볼 선수는 역시 케빈 데브라이너와 라임 스털링을 꼽았는데요. 일단 아게로가 빠진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득점 루트는 스털링이다. 확실하죠. 네. 즉 아게로 없으면 스털링이 왕, 아홉스 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왼쪽에서는 스털링이 공격을 이끌 때 역시 반대편 오른쪽에선 하프 스페이스의 왕이죠. 케빈 데브라이너가 공격을 이끌어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펄스9 전술로 나오면 덕배가 약간 좀 더 자유로운 활동을 조금 종종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맨시티 공격에선 두 선수를 빼면 좀 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다음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 역시 4-3-3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쿠르투아 골키퍼, 포백에 페르랑 맨디, 바란, 밀리탕, 카르바할이 포백을 이루고 미드필더진은 크카모라인이죠. 크로스, 카세미르, 모드리치, 스리토벤, 아자르, 벤제마, 호드리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레알 역시 부상 선수가 있는데요. 마리아노 디아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을 보인 상황이라 출전하지 못하고요. 마르셀로는 근육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입니다. 다음 또 앞서 말씀드렸던 세르히오 라모스가 퇴장 징계로 역시 이 경기 나설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경기에서 레알 입장에서 지켜볼 선수는 에드르 밀리탕과 카세미르를 뽑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밀리탕을 뽑은 이유는 라모스의 공백 때문이겠죠. 그쵸. 라모스를 대체하여 얼만큼 활약해줄지 또 리그에서 이어지고 있는 수비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세미르의 경우 아무래도 맨시티의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을 자리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맨시티의 수비를 상대로 얼마나 유연하게 경기를 풀어줄지 이번 경기 그 부분이 조금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펄스9이 나오면 베실바가 이 카세미르 쪽을 좀 많이 공략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렇게 두 번째 경기 맨시티와 레알의 16강 2차전 프리뷰까지 해봤는데요. 이 경기 역시 리옹과 유벤투스 경기와 함께 한국 시간 8월 8일 토요일 새벽 4시 시티 오브 맨체스터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자 그렇다면 최강 빡빡이의 대결 우리 또 내기가 있으니까 커피 내기가 있으니까 예상 스코어는 어떻게 되시죠? 일단은 양팀 아까 앞서서 상황을 살펴봤듯이
그러니까 양 팀의 지금 수비진들이 그래도 불안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골은 이제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레알 마드리드가 상승세인 것도 있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2골 정도는 넣지 않을까. 근데 또 그에 반해서 또 맨시티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죠. 네, 맨시티가 또 홈 경기이기도 하니까 그래도 맨시티가 못해도 한 골 넣는다. 그러면은 그건데? 그쵸. 3-3 연장인데? 2대. 아 1대 그러네. 그럼 승부차기? 승부차기. 승부차기 누구? 승부차기. 그래도 맨시티. 또 모르겠네. 승부차기가 또 쿠르투아가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런 부분 아. 때문에 굉장히 예상하기 힘든 경기다라고. 또 스코어는 딱 그렇게 한 골 차 뭐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맨시티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골은 많이 나올 거는 뭔가 그 직감으로 오잖아요. 골이 그쵸. 나오지 않을까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2대2 무승부. 무승부. 그래서 맨시티 8강 진출. 아. 그러면 맨시티 대 유벤투스가